안녕하세요. 2024년이 이제 보름 남았네. 오늘 12월 14일. 네, 김달진과 아트코리아 방송이 함께하는 작가와 함께는 저희 디폴더 작가의 자료를 가지고 한 작가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 서울 아트 가이드에 매월 이렇게 한 명씩 작가를 한국의 현대미술 대표 작가 아카이브 목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정된 페이지에 그 작가의 모든 엑셀 목록을 소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한 페이지 정도 소개를 하는데 12월 달이 마침 오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하고 더 많은 거는 이렇게 와서 볼 수 있게끔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이제 남은 이런 수집에서 이제 지금 공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활용하게끔 하고 또 이게 더 나가서 문화유산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관심을 갖게 된 그 오윤이라는 판화가죠. 한마디로 우리 민중의 삶을 대변한 대표적인 판화가. 그래서 오윤은 1946년에 부산에서 소설가 오용수 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70년 서울대학교 조속과를 졸업을 했고요. 일찍이 김지아, 김윤수 이런 분들과 함께 현실동인 이런 거를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현실과 발언의 그 주요 멤버로 활동을 했었죠. 73년에 전돌 공장에서 전통 흙을 다루는 그런 기술을 배웠고요. 1974년에 상업은행 종로 4가지점 여기에 큰 그 바깥에 테라코타 벽화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졌죠. 이게 상업은행이 지금은 우리가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 86년 이 무렵에 이제 이 지병이 발병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전시를 열었어요. 그리고 간경화증으로 전시를 열고서 그린마당 미니에서 바로 40세에 참 안타까운 나이에 타계를 했죠. 그래서 그러나 그의 그 작품 세계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후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 돌아보도록 하죠. 이게 오윤 선생이 그 투병 중에 그린마당 민에서 칼로레라고 하는 이런 이제 판화전을 했었었죠. 그때 나왔던 이제 대규모 판화집. 그래서 그분의 어떤 대표적인 판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거의 소개가 된 이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고제에서 오윤 선생 타계오 10주기 추모전에서 오윤 동네 사람, 세상 사람 이 전시를 하면서 또 이렇게 대형 작품집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에 갤러리 아트사이드에서 선생님 전시가 열리면서 나왔던 자료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규모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고 20주기 해고전으로 전시가 열렸죠. 그래서 그 오윤 선생님의 모든 이런 작품이라든지 이런 작품 세계 이런 것들이 망라됐습니다.
그 위에 하나의 단행본으로 김문이라는 사람이 오윤 하늘 생명의 춤으로 라는 이런 책을 만들었는데요.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책을 이렇게 펴냈습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에 대한 세 권의 세트의 책이죠. 선생님의 모든 것이 거의 막내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현실문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윤 전집 1 세상사람 동네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2집이 칼을 준 도깨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3집이 3115 날 것 그대로의 오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어떤 전 작품이 거의 망라된 까달로코 레전에 같은 성격의 이런 전집 세 권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에 춤추는 도깨비 오윤에서 이것이 아라트 인사동의 아라트 센터에서 이 전시가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산에서 미부 아트센터에서 오윤 나무에 새긴 동네 학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이런 화집들이 망라가 됐습니다. 그 선생님의 작품 세계라든지 그 활동이 신문에 어떻게 보도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86년 그 투병 중에 그 그린마당 민에서 전시가 열렸을 때 신비의 장애 작가 베일을 벗는다. 오윤시 투병 중 서둘러 첫 개인전을 한다. 그래서 옆에 동료들이 이렇게 전시를 열어줬습니다. 그 무렵에 또 다른 이 투병 중인 작가들을 모아서 조선일보 86년 5월 30일자 기사인데요. 전쟁과 출신 그림 독학 이청훈, 언어장애 깃고 오예개인전 장환, 투병으로 눕자 동료들이 작품전 마련 오윤 이 세 사람의 가난과 투병을 이긴 사람들에 대한 전시가 이렇게 열렸죠. 그 전시회에 타계를 했는데요. 일간 스포츠에 보면 40세 젊은 나이로 돌연 사망한 미술계 오윤씨 평가작업 활발 그리고 자기 형식 충실한 기의 작가 중앙일보 인간 상실 거부 정서 형상화 노력 그리고 또 대구의 맥향화랑에서 이어지고 또 추모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95년도에 삼성문화재단에서 나왔던 책이죠. 거기에 김정원 선생, 그 민중미술의 핵심 멤버였었죠. 삶과 예술, 민중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킨 장애작가 오윤 선생에 대한 글을 이렇게 비중 있게 선생님이 써서 그 삼성문화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96년 이게 타계 10주년이죠. 바람처럼 사라진 판화가 오윤 10주기 해고전 목판 유작 170여 점 관련자료동 선백다 그래서 그것이 학고제 아트스페이스 서울 거기에서 전시가 열린 거죠. 그 무렵 그 조선일보 6월 13일 기사 절박하게 담아낸 우리 이웃의 모습 판화작가 오윤 10주기 작품집 발간해서 전시회 정중원 그 당시 미술
조선일보 문화부장이 기사를 썼습니다. 네. 많은 곳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국민일보 오윤 10주기 가슴 저미는 민중 목판의 신화, 귀중한 에디션 판화전, 애비 등 181점 총 망라. 네. 매일경제신문 오윤 10주기 대규모 유작 판화전 열려 민중미술 가능성 확인시킨 180점 전시.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평가를 했죠. 한국일보 목판에 새긴 서민의 애환, 치열한 표현, 대지 석양 등 미공개 120여 점도 선배다. 당시 세계일보는 80년대 신흥 목판화 운동 주도 민중미술 선구자 오윤 10주기 대규모 유작전을 연다. 네. 주간지 시사저널 96년 7월 4일자 신화 밖으로 걸어나온 판화 민중판화가 오윤 10주기 추모전 독창적 예술세계 재평가 계기. 여기 보여지는 칼로레는 오윤 선생님의 대표작으로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알려진 작품이죠. 그 당시 결과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월간미술 96년 10월호에 보면 오윤 목판화전에서 500여 점이 팔렸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작품당 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팔린 작품들은 봄의 소리, 귀향, 형님, 애비 등 서정적이면서도 서민적인 정서를 표현한 가장 팔린 것들이 100만원 내의 작품들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 판화전이 끝나고 이게 또 어떤 논란, 법적 공방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전시에 대해서 미술세계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 11일 문화일보본 미술계 쟁점 판화 오리지널 범위를 법심판대에 올렸다. 말하자면 오윤 씨가 사후에 판화를 제작한 거를 이걸 오리지널 판화로 볼 것이냐 판화가 아니냐 이런 법적 논란이 벌어졌던 거죠. 고 오윤 씨 추모전 유족과 월간지가 시비가 계기가 됐다. 미술계 이참에 어떤 명확한 개념 정리의 기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법적 공방이 벌어졌고요. 근데 결론은 일단 오윤 기념사업회와 잡지사 논쟁인데 판화 오리지널 12법정비와 작가 사후에 제작된 이런 작품에서하고 이제 마찰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미술계에서는 명확한 이런 개념정의 기회에 관심이 가고 이때 이런 것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술세계의 발행인 박홍유 씨는 당초 편집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기사였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와 데스크를 최근에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가 세계일보에 났습니다. 결론은 98년인데요. 4월 27일 한겨레 신문에 보면은 사후 판화 개념도 유효하다. 고 오윤 판화전 소송사건에서 서울지법은 그 기념사업회 원고 승소 판결로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사후 판화에 대해서 어쨌든 이것이 판화로서의 이거를 승인을 해준 이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2년 후에 어떤 그 판정인데요. 일간스포츠 기사 보면 사후파나 이것이 뭐 복제품은 아니다. 오윤 작품 전 출품작은 복제 비평에 대해서 월간 미술세계는 5천만 원을 배상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미술인들은 작품에 대한 개념 정리를 미술인들 스스로 하지 못하고 법의 심판에 맡겼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작품 진위에 대한 시비가 붙었을 때 이것이 미술계 자체 내에서 해결이 안 되고 항상 법정 이거 가서 이것이 해결되는 이런 문제가 또 미술계에서는 하나의 큰 사건 또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종로사가의 상업은행, 지금 우리은행이죠. 거기에 이 테라코타, 이 벽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국일보 손수호 기자가 쓰는 길섭의 미술에서 오윤의 이 벽화 테라코타를 소개를 했는데요. 벽돌 1000개 수놓은 구름 사람 산 눈부신 황토빛이 생명력을 갖고 있다. 소개를 했습니다. (2002년) 네, 그 오윤 해고전 민중의 삶에 스민 한 해 정사 이때가 그 갤러리 아트사이드에서 전시가 열렸을 때 그 기사인데요. 그 당시 조선일보 정직하고 힘찬 선 민중의 한과 서름이 기사이고요. 오윤 해고전에 대해서 국민일보 판화로 조각으로 민족애환 아로 새겨. 네, 오윤 선생님이 테라코타. 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울대학교 조수과 출신이죠. 네, 그 전시에 대한 것이 그 미술시대에 2003년 1, 2월에 크게 소개됐습니다. 총체적 사실성, 한과 힘의 정서, 오윤. 네, 2005년 한국경제 이성구 기자의 아트스토리에서 유아 그 마케팅, 파나 팔지 않고 나눠주었던 오윤 죽은 지 20년 된 지금은 1000만 원 선. 내년 7월에 간아트에서 대규모 해결전이 열린다. 유아 마케팅 시리즈는 5,300만 원의 낙찰. 이 그림은 그 현시가 발언에도 나왔던 건데요. 가꾸세요. 12세면 숙녀여요. 그래서 이런 작품 소개가 됐습니다. (2006년이) 가나에서 그 오윤의 20주기 추모전이 크게 열렸죠. 목판화의 치열함, 해와 드롱의 감동, 오윤의 힘을 다시 본다. 네, 2006년 9월 27일 경향신문.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네, 큰 전시가 열렸죠. 그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그 전시에 대한 기사고요. 2013년에 그가 태어난 부산에서 오윤 해고전 요절한 민중판화 전설 27년 만에 귀향. 네, 2016년 10주기마다 이렇게 전시가 크게 열렸는데요. 30주기 민중미술대가 오윤 30주기 해고전 미공개 드로잉 100여 점 선보여 목판에 새긴 민중의 삶 오윤의 고뇌가 드로잉에 표출됐다. 한겨레신문.
또 오윤 선생과 굉장히 가까웠던 유용준 선생 칼럼인데요. 2016년 한겨레 신문에 민중미술의 전설 오윤을 다시 만나다. 오윤은 80년대 미술운동이 태동하기 전부터 참된 민중미술을 끈질기게 고민하고 탐구해왔다. 네, 또 가나의 30주기에 대한 이런 리뷰들이죠. 아트앤컬처, 월간 민화의 2017년 12월호에 미술사, 미술평론가 조은종 선생이 오윤 세계로 확대되는 상상력, 그래서 오윤 선생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작품론,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네, 최근의 기사인데요. 2021년 미술평론가 황희씨가 쓰는 예술가의 한 끼가 수다 즐긴 판화가 오윤 단골집 빌려 3박 4일 술자리도. 네, 알려진 대로 오윤 선생 굉장히 술을 좋아했던 그런 애주가였던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지병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네, 금년 5월달 기사인데요. 아까 두 차례 얘기했던 종로사가의 그 테라코타 벽화, 반세기를 견뎌온 종로사가 벽화의 운명은 조건용이 설계한 은행 건물 외벽에 설치한 백제 전돌 모티브 천장 붙인 작품, 풍화로 부슬부슬 떨어져 올초의 가림막, 은행 쪽 세 달의 조사, 복원 여부 촉각. 네. 제가 좀 이 부분을 방송하기 전에 그것이 사후 지난번에 보도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나 좀 더 파악을 했어야 됐는데요. 이게 지금 잘 보존 처리가 됐는지 사실 이 점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남긴 작품들이 사후에도 잘 보존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오윤 선생은 정말 뭐 40대면 요절이죠. 이렇게 타계를 했지만 그가 남긴 우리 민중의 어떤 대변하는 판화, 또 이런 것을 가장 민중적으로 그 목판화에 우리 선생님의 그 강렬한 어떤 표정, 율동감 넘치는 자세, 어떤 사회적인 주제를 정말로 대변한 우리 한국의 대표 판화가 오윤 씨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